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2023년 1월이 되었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새해 계획을 달성하는 방법은 루틴을 만드시고 그 루틴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루를 채워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2023년 새해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을 달굴 이슈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역전세의 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되게 어려운 주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서울이 오를 것이다, 경기가 오를 것이다, 대대광, 대전, 대구, 광주가 오를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하던 게 뭐 19년도나 20년도나 이런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고 그런 전망들을 이야기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소 투자자나 세입자나 모든 사람에게 다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밖에 없다는 게 좀 어둡지만, 그래도 역전세난과 미분양이 1년을 달굴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역전세난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원래 전세금이라는 거는 보통 세입자가 주인에게 보내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이제 전세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역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를 우리는 역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전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단순히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다소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데이터로 보게 되면 이게 아파트 실거래가 앱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실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이 아실을 보시게 되면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있을 당시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제로 금리로 맞추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과 매매 지수 모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2023년이 되게 됐는데,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거래된 추세를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023년에 도달한 지금 이때 크게 올라간 가격들이 갱신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 돈을 돌려달라,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통해서 갭 투자를 했는데, 이 갭 투자에는 주요한 자금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기반으로 영끌 투자를 한 영끌족들이 많았었는데, 확대해서 보게 되면 2021년도 이맘때 올라가는 전세금을 바탕으로 낮은 금리의 돈을 조달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전세금은 하락했고 그 만기가 도래하는 2023년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세입자가 이제 나는 낮아진 전세금에 맞춰서 계약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영끌족들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돌려줄 돈이 없으면 아파트가 경매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급매 처분을 통해서 자금 마련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역전세난에서 역월세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역월세라는 게 뭐냐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제1금융권 이자가 4%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1억 원의 전세금에 해당하는 연 이자는 400만 원이 될 거죠. 그러면 이게 월 기준으로는 한 32만 원 정도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오히려 월세로 32만 원을 줄 테니까는 나에게 1억을 돌려줄 돈은 없지만 32만 원씩은 매달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퇴거하지 말고 내 집에서 살아주세요 라는 조건으로 버티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세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인 게, 과연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돈을 돌려줄 여력이 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 물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집값이 내릴 때는 내리는 것만 보이고 오를 때는 오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은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만 많이 봐왔고 전세금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봐왔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갑의 위치에서 집 없는 서름을 피하려면 세입자 신분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롱도 해대고 갑 행세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돈이 귀해진 지금 고금리 시절이잖아요. 금리라는 건 결국에 돈의 가치인데, 돈의 값
값인데 돈의 값을 올린 시대가 되니까 돈을 맡긴 사람이 갑이 되는 거죠. 사실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갑인 것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은행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갑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은 세입자들이 집주인 대비해서 돈을 맡겨놓은 갑 행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갑을 관계로 뭐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여튼 그런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기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시즌에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공급을 억제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계속 시장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시장주의자라기보다는 정확히 상승론자라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내년에 입주 물량이 35만 가구고 역전세 확대 우려, 역전세 공포, 내년 인천 대구 입주 물량 조사 이래 최다, 내년 강남에 쏟아지는 입주 물량 최악의 역전세 온다. 갑자기 쏟아지는 입주 물량,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웃기죠. 결국에 역전세난의 원인은 금리 인상에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1억 원의 전세금을 맡기면 제로금리 시절 0.5%의 기준금리로 계산할 경우에는 1년에 1억을 중앙은행에 맡겨봐야 50만 원, 그리고 월 이자로는 4만 원밖에 안 되던 시절이거든요. 1억의 가치가 굉장히 내려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3.25%니까 이걸 은행에 맡긴다 치면 1억 원은 1년에 325만 원의 돈을 주게 되고, 이자로 그걸 월 환산하면 27만 원의 월세가 꽂히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4만 원이었던 게 27만 원으로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건데, 1억 원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의 급상승 시기는 이 금리 인상기와 일치하게 되는데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보여줬던 이 시기에서 결국에는 2020년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 그러니까 1등부터 맨 마지막 아파트의 중간 전세 가격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원래는 4억대에 불과하던 전세금이 급등해가지고 6억대, 7억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강남은 7억 3천까지 올랐었고, 서울은 6억 2천이 평균이 아니고 중위 가격입니다. 그리고 강북은 5억 400만 원까지 올라갔죠. 강북 같은 경우는 3억 4천이면은 강북 아파트 중에 중간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게 5억 4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높게 올랐던 거는 공급의 감소라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0.5%의 이자에서 6억을 맡겼을 때는 1년에 300만 원, 월에 25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금리가 3%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6억을 맡겼을 때 1,800만 원, 1년에 1,800만 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월에 12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거의 6배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금이 서로 올려받을 이유도 딱히 없어지고, 전세금을 올려줄 이유도 딱히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 됐다라는 시대를 직감하고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1억만 받아도 충분히 옛날에 6억 원의 전세금을 받았을 때랑 비슷한 이자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은 경매도 증가할 수 있고요. 미분양도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장이 얼어붙으면 집 살 용기가 안 나고, 그리고 전세하고 월세 사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경제 주체들은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전세나 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큰 돈을 투입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높은 상황에서 굳이 내가 지금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사야 하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이 지속이 되면 집이 안 팔려서 자금 마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까 영끌족들처럼 전세금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걸 맞추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를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강사나 유튜버나 책 같은 걸 보면은 자산 가격이 장기 상승한다고 해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기회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상승기나 뭐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어떤 주제를 올려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뭐 호재 지역 총정리, 뭐 어디가 새롭게 재개발될 곳, 뭐 신축 아파트 들어설 곳, 여기 분양 전망 이런 것만 올려도 괜찮은데 이렇게 자산 가격이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에는 결국에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을 많이 쓰잖아요. 썸네일에 뭐 부자들은 이곳을 뭐 사고 있습니다. 뭐 사 모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 지나고 보면 줍줍의 시즌인 이유 뭐 이런 그런 썸네일로 많이 올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산 시장의 사이클 텀은 굉장히 길거든요. 뭐 거의 뭐 부동산 시장은 10년에 가까운 그런 주기를 갖고 움직였던 시절도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맨날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지금이 줍줍 타이밍이다라고 우기면서 하락기를 어떻게 견뎌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너무 오래 이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로 위기론을 대두하면서 공포를 팔면서 썸네일을 많이 만드는 게 현실이고요. 이거를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굳이 현혹되거나 마음을 흔들려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펭귄 그림을 넣었는데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첫 번째 펭귄인데 펭귄 무리가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고 싶은데 들어가면 범고래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자기의 천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가지고 주저하고 있을 때 첫 번째 펭귄이 들어가고 나머지 펭귄이 지켜보다가 그 첫 번째 펭귄이 죽지 않고 헤엄치는 걸 보면은 다 이제 빠져 들어오고 반대로 이 첫 번째 펭귄이 사냥을 당해서 피가 올라오면은 이 나머지 펭귄 무리가 들어오지 않고 기다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이 기회이고 줍줍의 찬스일 수는 있지만 자산 사이클 시장이 그렇게 급변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주식 시장이나 코인에 비해서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 그거보다 더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그 1년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펭귄이 되어서 뛰어들어서 내가 줍줍에 샀다, 좋은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중앙은행의 고금리 체제가 됨에 따라서 가격이 더 조정을 받고 여러분이 줍줍했다고 생각한 가격보다 더 내려간 가격에 실거래 가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저조차도 직장인이고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하고 그래 왔지만 자산 가격이 이렇게 얼어붙는 시즌에 그냥 지켜보고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서 관심만 두는 것도 투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게 투자자는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삼진아웃을 당하지 않는 게 장점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야구를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스트라이크가 들어올 때 3번을 공을 치지 않으면 타자는 아웃 당하지만 투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공을 기다리면 되는 거고 지금이 아니면은 놓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을 때가 꼭지어서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23년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화두는 역전세난과 미분양이고 정부가 이 미분양이 이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PF, 프로젝트 파이낸셜 이쪽 대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채권 시장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단순히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나고 건설사들이 좀 어려워서 도산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전체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 더 큰 게 채권 시장인데 이쪽 시장이 흔들릴까봐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1주택이나 무주택이신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의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원 분들이신데 이런 시기에 아까운 현금을 잘 쥐고 있다가 정말 좋은 기회에 들어가야지 단순히 유튜브 좀 보고 부동산 강의 몇 개 듣고 책 몇 권 봤다고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빨리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투자의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떼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 그런 연습을 할 시간이 지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하나 세우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면서 2023년 한 해에 여러분이 세우셨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